SNS, 나를 발견하고 제작, 재미있게 접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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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SNS 콘텐츠 제작 제작, 디지털 디지털 마케팅. 마케팅. 맞습니다. 제목에 이제 나를 발견하고 재미있게 접근하는이라는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나를 발견하지 않고 콘텐츠 제작 마케팅만 배우게 되면 다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발견하는 시간과 함께 이런 주제목을 같이 접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저랑 같이 스터디 하셨던 분들은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기초를 다시 초석을 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이제 실무로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양한 또 직종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또 던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게끔 답변을 피드백을 주시면 되십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제 소개를 좀 시켜게 해드릴게요. 저는 한 번도 제 프로필을 이렇게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아마 직장 생활을 방송국에서 2012년도인가요? 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송국 생활할 때 이제 PD 생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계속 방송 쪽만 일을 한다라고 계속 해왔었는데 재밌습니다. 그간 한 20, 이제 창업하고 회사 운영하면서 30년 동안 콘텐츠 일을 하고 제작을 하고 기획을 하고 마케팅까지 해서 한 30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겐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경험이 자산이 되고 자산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월급쟁이 생활로는 맨 마지막에 학교에서 한 7년 정도 행정직으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 그리고 그 학교가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7년의 경험이 초등학생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가게 되면 아이 수준에 맞게끔 나를 맞춰지게 되고요. 또 유치원으로 가면 또 유치원 애들에 맞게끔 제가 또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이런 카멜레온 같은 모습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재미있었습니다. 요즘 초딩 애들 만나서 아재 개그하면 애들이 안 웃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갈 때도 이거 연구를 하고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애들이 수준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의 진행은 제가 2017년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2017년도가 제가 2019년도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네요.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었었는데 강의를 왜 어떻게 하게 되느냐라는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2017년도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영상 프로덕션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많은 중소기업이나 어 저기 소상공 기업들 홍보 영상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었었는데 2017년도부터 2017, 18, 19년도 3년간 정말 영상을 많이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한번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블로그에 하나씩 제 일기를 이렇게 담아봤어요. 보면 중소기업 여기는 이제 화성에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드론도 날려서 회사 홍보 영상도 만들고 또 한때로는 여기 학교에 가서 학교 홍보 영상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 스터디하는 모습이나 교직원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그다음에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들 이렇게 해서 홍보 영상도 만들었었죠. 이렇게 재미있게 했었습니다. 이제 한 2년, 3년 정도 그렇게 홍보 영상 일을 했었었는데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어, 위기였을까요? 기회였을까요? 어땠을까요? 기회. 기회였을까요? 역시 기회라고 말씀하신 분은 천부적으로 긍정적이신 분이십니다. 긍정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들은 뭐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 위기였지만 그 당시에 저는 위기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간 3년 동안에 많은 분들, 그 사장님들이나 임직원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하소연들을 하셨어요. 어떤 하소연 하셨냐? 서비스가 불만이었느냐? 아닙니다.
어떤 하소연이었냐면 나는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정말 세상에서 베스트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제품 만들 수 없다라는 뭐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아무리 강자라 하더라도 코로나 앞에서는 강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홍보해서 물건을 팔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오프라인에 막혔던 그런 판로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한 회사 다니면서 실무자분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있나 볼까요? 회사 교육이면 저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매직 셰프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가서 가전제품도 둘러보고 창구도 둘러보고 이렇게 그 임직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정말 따끔따끔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던지십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많이 던지면서 저는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피드백을 줬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또 한때로는 여기는 이제 신규 직원들, 인턴 직원들이나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 앞에서 같이 이렇게 실무 교육도 하고 창고 방문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 직원분들이나 사장님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성과가 나고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좋게 주셨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결해서 또 다른 회사에서도 같이 강의를 하게 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또 교육기관까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강의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그게 2019, 20, 21, 22, 23, 24 올해 6년 차네요. 강사로서 활동했던 게 이제 6년 차네요. 어, 근데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항상 모니터만 바라보고 했던 그다음에 항상 새벽에 영상 편집을 했던 저에게 이런 강사 일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대화하고 누군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견한 것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같이 시도하고 했던 것들이 제가 오히려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해서 실무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강사가 되었는데요. 어, 어쩌다 보니까 또 책까지 쓰게 됐어요. 이게 우연치 않게 2014년 올해 초에 그간의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이 해방 일지라는 책을 썼죠. 나이 해방 일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이 해방 일지. 이 책은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교육했던 분들, 교육생들과 함께 우리 6명이었어요. 우리 책 한번 써볼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1인 기업으로 독립출판사를 하고 싶은 분이 계셨었는데 저한테 이런저런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맨 처음에 출판사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을 때 북앤마인드란 이름으로 제가 지어드렸습니다. 북앤마인드, 책과 마음이라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분이 이 회사 이름을 상표 등록까지 해놨더라고요. 참 잘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직장으로 돌아갔어. 이게 사업을 한다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을 올해 초에 썼던 또 소중한 기회가 됐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고 이게 수시로 저도 유튜브를 계속 올려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지금 요즘 띄엄띄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줄기차게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10,000명이 넘는 그런 좀 채널로 성장해서 강의를 할 때 뭐 영상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 몰라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복습 영상 한번 보세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찾아오시기도 하고 질문을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그중에 한 분이 바로 용문 선생님이십니다. 그렇죠? 용문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을 보고 이런 영상 편집에 대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다가 이렇게 또 인연이 이렇게 또 되게 됐네요.
그만큼 채널은 우리에게 소중한 인연을 또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어, 이거는 이제 제가 방송국에서 일했었을 때 사진인데요. 이제 이건 싸이월드에 제가 올렸던 사진인데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어, 다운을 받았던 사진들이에요. 근데 10분의 9는 사진들이 다 날라갔죠.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플랫폼의 처음으로 배신을 당했습니다. 싸이월드에 대한 배신. 아, 나는 그를 믿고 그에게 다가갔지만 그는 나를 등지고 돌아갔네. 라는, 정말 싸이월드 지금도 열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플랫폼을 함부로 믿어서면 안 되겠다.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때 처음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계기로 해서 저는 데이터나 나의 자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오죽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면 제가 모든 데이터를 다 구글 드라이브로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런 첫 사진부터 회사 자료, 모든 자료들을 다 이렇게 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데이터만 해도 용량이 지금 계속 쭉쭉 올라가죠. 아마 이게 한 20테라인가 그럴 거예요. 20테라 정도. 지금 쭉쭉 올라갈 거예요. 쭉쭉 올라가죠. 여기 중에서 우리 가족의 모습 한번 볼까요? 일단은 아이가 2011년생입니다. 근데 2011년도부터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매 달마다 이렇게 폴더를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폴더를 하나씩 만들고 아이의 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을 하고 영상까지 담아서 이렇게 폴더로 이렇게 동영상 사진 분류를 하고 이렇게 다 자료를 보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어 볼 수 있는 자료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관을 하니까 이게 다 자산이 되더라고요.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마 뭐 5억, 10억을 준다고 해도 저는 이 데이터와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10억을 준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어디서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2017년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했던 그런 모든 강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강의 데이터가 다 이렇게 2016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렇게 올해도 이렇게 강의 일정이 이렇게 다 자료가 있죠. 그다음에 2020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강의를 진행을 했죠. 많은 강의를 진행을 했죠. 자, 이게 하나하나가 다 자산이 되더라고요. 소중한 자산이.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사진으로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제가 제작했던 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제 첫 직장이 CBS 방송국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라디오 방송의 특성상 귀로만 듣는 콘텐츠입니다. 그렇죠? 귀로만 듣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듣고 오고 가고 하면서 듣는 콘텐츠인데 제가 이 당시에 라디오 국장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국장님, 귀로만 듣는 라디오 콘텐츠를 한번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그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그게 아마 이 사진일 거예요. 이거. 라디오 스튜디오 이렇게 카메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가 시작을 했고요. 이 보이는 라디오는 지금 3사 방송국에 SBS, MBC, KBS 모든 방송국이 다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CBS에서 시작했다는 보이는 라디오 콘텐츠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좀 재미있는 그런 좀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죠. 그다음에 뭐 드라마 촬영이나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상 콘텐츠 그리고 신문사에서 일을 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경험을 실질적으로 제가 체감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일들이 너무 소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으로만 교육을 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한 건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걸 끼워 맞추는 그런 숲을 보는 그런 좀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인천관광공사나 화성상공회의소, 동대문문화재단, 위메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NS를 컨설팅하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강의 일만 하다 보니 강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지자체 이런 SNS 채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딱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딱딱 끼워 맞추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음.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만 해도 원더 총각이나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를 제가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채널 영상을 보내주면 제가 편집을 하고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채널에 들어가면 대략적으로 예산이 잡히겠죠. 채널 하나당 뭐 200이면 딴 데는 50만 원도 있고 또 1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채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파이프라인으로 또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경험담 위주로 재미있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디어 트렌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미디어 트렌드. 우리가 이제 처음 초입 단계다 보니까 미디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볼까요? 자, 질문을 한번 더 줘볼게요. 채팅창에 글을 써주셔도 돼요. 자, 미디어. 내가 생각하는 미디어가 무엇이다? 라고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줘 보세요. 채팅창에. 자, 내가 생각하는 미디어가 무엇이다? 라는 거. 제가 초등학교 교육이나 청소년 미디어 교육 들어갈 때 아이들이랑 같이 많이 소통하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미디어는 무엇이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컨텐츠는 무엇이니? 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정말 어디서 배워온 친구들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미디어. 뭐, 논문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넌센스 퀴즈로 그냥 가볍게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자, 삶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소통. 좋습니다. TV, 라디오,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쇼츠. 자, 미라쌤 같은 경우는 저와 계속 몇 번이나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라 확실히 이게 좀 이게 어, 배운 티가 살짝 난다는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출근할 때 보이는 대중교통 버스가 보이죠? 버스가 보이죠? 버스 자체가 미디어입니다. 그러면 콘텐츠는 뭔가요? 봤을 때 버스에 붙어 있는 광고판 보이시죠? 그게 콘텐츠입니다. 자, 미디어와 콘텐츠의 차이점은 미디어는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여기다 적어드려 볼까요? 자, 미디어는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또는 소통. 우리 병식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삶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소통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콘텐츠는 우리의 삶을 또는 이 회사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만들어 이야기라고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미디어는 무엇이고 콘텐츠는 무엇이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이제 미디어 콘텐츠 이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할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멀티미디어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공대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미디어와 콘텐츠는 전공자들만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모든 사람이 미디어와 콘텐츠를 다 해야 돼요, 이제. 그렇죠? 그런 시장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굳이 내 전공자도 아닌데 이걸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죠. 그렇죠? 그게 지금 시장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잘 갖고 가야죠. 자,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혹시 친구분들이나 동기들이랑 이런 이야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우주를 보면서 왜 시골에 갈수록 그러죠.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기 깜깜한 밤 하늘에 우주를 보면서 저 별은 내 별. 막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시골 학교에서 와, 저 별은 가장 빛나는 별, 내 별이다라고 그래서 제 이름이 유성입니다. 야, 그럼 어떤 친구가 그래요. 야, 넌 떨어지냐? 유성이 떨어지냐? 그래요. 그래서, 야. 그래서 이렇게 우주 안에서 내 별을 발견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은 어때요? 제가 봤을 때 SNS 온라인 시장이 바로 우주와 같습니다. 우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헤엄치고 다니세요? 발견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브랜드와 여러분들만의 상품을, 여러분들만의 가치를 어떤 별에 담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묘사와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런 우주와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많은 우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우주에도 그런 별이 있죠. 없어지는 별이 있고 끝까지 유지하는 별이 있죠. 끝까지 유지하는 별이 뭐예요? 뭐예요? 끝까지 유지하는 별이? 자, 일단은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겠고, 그다음에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별똥별이 있겠죠. 저기 북극성 그런 별이 있겠죠. 그 여타 또 많은 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만의 별을 발견하는 아마 이제 6개월의 시간이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서 그 자기만의 별들을 몇 개만 가져갈 수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개의 별들을 통해서 밝은 우주를 또 온라인 세상에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삶에서 대부분이 되어버린 우리의 디지털 라이프입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하고 시청하고 공부하고 뭐 기타 우리 아이의 뭐 교육까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다 검색을 하고 피드백을 얻고 카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디지털 라이프를 벗어나서는 이제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소비자인가? 나는 제공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는 지금 제공자로 살고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공자로. 나는 지금 제공자로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웹캠 밑에서 손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손 드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소비자로 살고 있다. 소비자로 살고 있다. 자, 소비자로 살고 있다. 좋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온라인 디지털 이 시장이 좀 대두되면서 많은 분들이 소비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소비자에서 제공자로 또 돌아가고 있는 그런 대전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표준협회랑 재작년에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이런 중소기업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 그때는 인공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한창 유행을 해서 그 회사별로 기존의 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GPT 이거 말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막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제 그런 시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벌써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오픈 AI가 나왔죠, 처음에. 우리가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할 거예요. 어떤 공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커리큘럼 올려드린 것처럼 많은 공부를 할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딱 보면 이런 내용들을 정말 많이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많죠. AI, 네이버, 뭐 도구 정말 많은 것을 공부를 할 건데
자, 그중에 처음으로 나온 도구가 오픈 AI 인공지능입니다. 자, 이 AI가 시작을 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서비스가 매일매일마다 또 새롭게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별처럼 새롭게 나타났다가 꺼지고 그런 것처럼. 자, 답을 한번 벌써 물어볼게요. 이렇게 GPT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뭔가요? 이 질문을 한번 똑같이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AI, BI,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잘 배워서 퍼스널 브랜딩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막 알려주죠. 그렇죠? 어,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뭐 목표 설정해라, 목표를 잡고 타겟팅을 하고 그 다음에 AI 도구를 통해서 콘텐츠 제작을 해라. 콘텐츠 제작을 할 때는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콘텐츠 작성을 하고 비주얼로 시각화하는 콘텐츠를 제작해라.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전략을 짜라. 플랫폼을 선택하고 콘텐츠 일정을 짜고 참여 유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써줍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나오면 한눈에 들어오세요? 한눈에 들어오세요? 다 내 것이 됩니까?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GPT한테 물어봐도 자, 똑똑한 GPT가 알려주는 것이 내 것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같이 공부를 해봤지만 우리가 정말 많은 도구와 많은 기술들이 있어서 이것을 오픈톡방에서 많은 공부를 해봤지만 실제 내 것으로 적용시키고 하려고 해보니까 도로 아미타불일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것은 뭐냐면 기술과 나와의 동떨어진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6개월 동안 같이 살펴볼 건데, 자, 시키는 대로 하면 노동자입니다. 월급쟁이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노동자. 근데 내 것으로 만들면 혁신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노동자가 아닌 혁신자로 살아가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 시간대예요. 왜? 기존에는 우리가 뭐 홈페이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 못 만들었어요. 왜? 자, 웹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 프로그래머 따로 있고, 기획자 따로 있고, 위에서 컨펌 해주는 사람 따로 있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의 노동자들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맘대로 요리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혁신자의 모습인 거죠. 제가 이제 기존 스터디 때는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을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이런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6개월 동안에 달릴 때 전혀 흔들림 없이 달릴 수 있을 거예요. 볼게요. 자, 시키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 그 데이터는 윗선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 내가 시키는 거,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럼 밑에 있는 직원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잘하고, 자기가 정한 것만 하고,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면 됩니다. 그치만, 왜 우리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퇴사하고 나서는 허무한 그런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 회사의 일을 했지 나의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지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 것을 만들어 가는 자는 데이터가 쌓인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태어나서 한 번은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이게 다른 삶을 또 만들어 가게 되더라고요. 좀. 자, 이 자료가 쌓인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갈 그런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만의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나는 어떤 자료를 쌓아갈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기술만 배우면 돼. 뭐 GPT 활용법만 배우면 돼. 이미지 생성, 영상 만드는 것만 배우면 돼.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자료라는 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자료를 만들고 기획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나만의 데이터는 스토리가 되고 그 스토리는 브랜딩을 만드는 걸음이 되어 나를 키운다. 제가 이걸 절실하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2017년도 회사 딱 퇴사하고 나서 나만의 회사를 만들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 이 블로그를 처음 글쓰기 했던 건데요. 아마, 어, 용산 컴퓨터. 자, 컴퓨터, 용산. 여기 글 보면 이게 2017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나는 회사를 맨 처음에 차리기 위해서 용산에 달려갔습니다. 용산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민들레미들을 운영하고 있는 민들레 PD였습니다. 맨 처음 민들레 PD라고 해서 이렇게 용산 상가에 가서 이렇게 컴퓨터 가서 회사를 하려고 하니까 컴퓨터 하나 조립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 당시에 한 350만 원인가 주고 컴퓨터를 조립을 했어요. 영상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집 한켠에 이렇게 작은 어,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이 이제 그 당시 해외로 어디 나가는 차에 저한테 주셨던 테이블을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일을 했었었죠. 그래가지고 팜플렛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어, 맨 처음에 회사 시작을 할 때 회사 로고도 없었던 터라 이런 막 글자도 이렇게 막 만들었습니다. 이게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학교에서 다녔을 때 교장 선생님이 저랑 친했었거든요. 교장 선생님, 제가 이제 회사를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붓글씨를 잘 씁니다. 항상 교장실에 가면 붓글씨 이렇게 하고 계세요. 민들레 미디어라는 회사로 해가지고 하나 하려고 하는데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게 이제 막 여러 개 막 써주셨어요. 여러 개 써주셔가지고 하나 고르래요, 저보고. 그래서 이렇게 좀 몇 개 오려가지고 막 그랬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 시작은 미약을 했습니다.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블로그 하나하나 적었을 때, 맨 처음에 블로그 개설하고 포스팅 하나 적고 두 개 적었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 그 당시에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혼자 제주도행 비행기를 끊고 한라산을 올라갔습니다. 한라산을 올라가면서 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죠. 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월급쟁이가 아닌 누가 주는 돈이 아닌 내가 움직여서 벌어야 하는 돈을 내가 만들어야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어, 근데 이제 저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한라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저씨, 여기 어떤 일이셨어요? 이제 약간 이제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해진다고 이제 당장 내 돈 벌어야 되고 내 회사를 차려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말 붙이는 것도 이제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디에서 오셨어요 했더니 울산인가 오셨대. 그래서 이제 자기도 뭔가 막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어서 제주도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랑 막 이것저것 하면서 인생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생을 또 배우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리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브랜딩이 되어 가시더라고요. 어, 어, 어느 새부터인가 폭발적으로 제 성장을 하게 된 게 2019년도부터 코로나 때부터 정말 매출이 억대까지 끊을 정도로 매출이 억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들고 직접 제작하고 했기 때문에 거의 95% 이상이 순이익으로 자리 잡혔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외주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 일이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이거 돈 되네? 돈 되네. 무식한 용기가 돈이 되는 그런 경험이 이게 저를 좀 약간 자극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이때 봤을 때 이제 일한 시간만큼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구나.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일의 공식을 깨고 나의 공식대로 한번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그때 했었고, 그때 이제 컨텐츠 제작 플러스 기업 하나하나 다니면서 이제 컨설팅을 하는 그 부분이 아, 기술 플러스 사람이 모이면 이게 또 하나의 또 상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눈이 또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죠. 제가 방송국에서 퇴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그때 방송국에서 받았을 때 한 4,5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았었거든요. 신입사원으로. 근데 이제 한 5천 정도까지 그때 PD 생활하면서 받았을 때, 어, 무엇을 또 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아, 좀 앞날이 좀 그렇게 보이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방송국을 퇴사를 했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어, 이제 또 다른 직장을 또 가고 막 했었었는데 그 직장들이 저에게 또 이제 하나의 삶의 자산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유튜브라는 또 시장을 보니까 아, 이런 미디어 시장이 앞으로 큰 판도를 일으키겠구나. 어, 앞으로 유튜브가 모든 시장을 끌고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의 방송국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영상이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유튜브가 모든 것을 다 끌고 가고 있죠. SBS, KBS, MBC 모든 3사 방송국의 뉴스가 다 실시간 라이브로 다 유튜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수입이 광고 수입이에요. 근데 그 광고 수입마저도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게 온라인의 이런 유튜브나 SNS의 힘이 그만큼 커져갔죠. 자, 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플랫폼입니다. 여기 있는 게 다 플랫폼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도구들입니다. 다 플랫폼과 도구들. 2024년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난 과연 이겨 나갈 수 있을까? 이 디지털 환경에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도 같이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쟁이가 편한 거죠. 월급쟁이가 편한 거죠. 어, 근데 사업에 이런 자기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월급쟁이로 못 돌아가죠. 절대. 월급쟁이 절대 못 돌아가죠. 자, 지금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럼 더 어떻게 다 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퍼스널 브랜딩을 외치지만, 퍼스널 브랜딩은 혼자면 지친다라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저기 책으로도 보면 퍼스널 브랜딩 혼자 뭐 이렇게 막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혼자 하면 정말 지칩니다. 왜 그러냐면 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기술들을 혼자만의 하게 되면 독단적인 그런 기술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스터디가 중요하고 저도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콘텐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콘텐츠. 아까 정답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콘텐츠, 스토리텔링이죠. 자기만의 이야기를 담는 겁니다. 그렇죠? 어, 자, 제가 퀴즈 하나 내드려볼게요. 미디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콘텐츠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자, 미디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콘텐츠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자,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미호쌤은 목소리 마이크 끼고 하셨는데도 항상 작은 목소리. 안 들려요? 컨텐츠요. 그렇습니다. 콘텐츠. 첫 판부터 정답을 말해보는 가지고 이게, 콘텐츠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많은 교육에서는 미디어만 가르칩니다. 왜? 미디어는 빠르거든요. 미디어는 정답이 있거든요. 왜? 기술이니까. 이거 배우면 뭔가 하나 만들어지니까 미디어만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결국 나한테 와서 내가 집에 와서 미디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콘텐츠죠. 그래서 저는 교육할 때 콘텐츠를 누수히 강조를 해요. 근데 가장 쉬운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조직에 속해 있다면 그 콘텐츠를 발견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뭐, 봉사 단체에 있어. 봉사 단체에 있는데 그 봉사 단체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그 봉사 단체가 원하는 사회적인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GPT에 돌려봐도 돼요. 이 봉사 단체에서 원하는 목표에 맞게끔 콘텐츠를 만들어줘. 그렇게 해서도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보일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콘텐츠를 발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우리 군포시립 도서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는 군포시립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주무관이야. 군포시립 도서관을 홍보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군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지 리스트로 만들어줘. 해볼게요. 이렇게. 자, 어떤 기관에 속해 있을 때 컨텐츠를 발견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자, 많이 만들어주죠. 자, 콘텐츠 챌린지, 독서 챌린지 이벤트,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디지털 및 온라인 콘텐츠, 성인 프로그램, 특별 행사 및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그래서 미디어를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기획하느냐가 진짜 앞으로 온라인 컨텐츠 시장에 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보면 볼까요?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서 공화 구연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유해 프로그램 중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의 공화 구현 시간을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줘.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또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죠. 자, 페이스북도 들어가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렇게 들어가고 그 방법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지금 이 수많은 그 컨텐츠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적었는데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 조직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컨텐츠를 발견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근데 어,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을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 집단을 형성하는 데 약간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제가 학교에서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학교 도서관에 책을 많은 친구들이 읽게끔 도와주는 독서왕이라는 컨텐츠를 제작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서 선생님만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책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타겟을 설정을 했었을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설정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각 학년별로 학년 부장님들을 다 만나러 다녔습니다. 다 만나러 다니고, 그 다음에 학교 동의서까지, 학부모님들 동의서까지 얻어가지고, 아이들이 책을 얼마만큼 좋아하고,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어떤 집단에서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관계를 많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죠. 그 대신 컨텐츠 할 건 많다. 그와 반대로 만약 내 일을 하는 사람이면
콘텐츠를 발견하는 게 처음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했던 한 5년, 10년 했던 사람들은 어떤 뭐 눈에 보이는 시각화된 물건이 있겠죠. 그 물건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처음 그 사업을 하거나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5년, 10년 돼서 그 나만의 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천하무적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콘텐츠가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3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3요소는 절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자, 오프라인에서 저랑 같이 스터디 하셨던 분들,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자, 이거 정말 기본인데. 자, 영상? 영상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네. 글. 앞에서 말했던 거 말하지 않기, 영상 하나 나왔습니다. 글. 글, 있습니까? 그다음 사진? 사진도 있고요. 여기 세 개 아니었나요? 그걸 기억이 안 나지? 좋습니다. 자, 볼게요. 역시 지영쌤 좋으시는 것 같으면서 안 졸리시고 다 참여하시는 우리 지영쌤. 자, 볼게요. 글과 사진 소리입니다. 글과 사진 소리.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콘텐츠나 미디어 교육할 때 각각의 콘텐츠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 안에서 나는 이 세 가지에서 어떤 거에서 흥미를 느끼는 요소가 있는지 아이들의 얼굴이 다르듯이 각각 다 다릅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음악에 민감한 아이가 있고 글에 민감한 아이가 있고 사진에 또 민감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이제 글의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은 글 쓰는 게 좋아요. 나는 하는 아이들도 있고 나는 뭐 이렇게 음악 같은 걸 잘 만들어요 하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자기만의 음악을 녹음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포지션, 자기의 역할을 한 대로 묶어가지고 모둠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 3요소를 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어떤 사람들이 이런 SNS나 크리에이터를 잘 하느냐면 창작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유하게 잘합니다. 유하게. 예를 들어서 연극 배우나 개그맨 같은 사람들 계속 창의력으로 활동하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개그 콘서트 폐지됐죠. 그렇죠? 그분들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만의 채널들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킵니다. 놀라운 정말 저-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코로나 했으니까 개그맨들 다 망했다, 다 없어진다라고 하지만 자기만의 강점을 가지고 온라인 세상에서 또 다른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자, 글과 사진, 소리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영상. 야, 오늘 지영쌤 오늘 왜 그러세요, 오늘? 자, 자, 정규 스터디 들어가니까 좀 확 변하는데, 사람이. 그렇죠? 자, 맞습니다. 영상입니다. 영상.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정말 중요시하게 배워야 되는 거가 그거예요. 나는 그냥 영상 없이 그냥 글만 잘 쓰는데요. 나는 사진만 잘 찍어가지고 인스타만 잘해도 되는데요. 하는데, 이제 물론 우리가 앞으로 여정 기간 동안에 플랫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 볼까요? 자, 이제 뭐 텍스트 중심하면 뭐 엑스스레드나 브런치나 블로그 지금 이렇게 그냥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텍스트 글 잘 써도 블로그 이렇게 할 수 있죠. 블로그 글만 잘 써도 블로그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미지 사진만 잘 찍어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 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동영상 그냥 아무렇게나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냥 올려도 돼요. 그냥 업로드해도 됩니다. 그냥 해도 이 채널, 이 플랫폼들은 이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수익화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브랜딩이 목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이 모든 플랫폼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플랫폼에 맞춰야 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맞춰야 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알고리즘이기도 해요. 알고리즘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별 특징도 배워야 되겠죠. 아, 이 플랫폼에서는 어떤 컨텐츠, 우리 세 가지 컨텐츠, 텍스트, 이미지, 사진, 영상, 이 네 개 컨텐츠를 각 플랫폼별로 어떻게 맞춰야 하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스터디 때는요, 블로그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블로그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블로그에도 이 모든 블로그에도 알고리즘이 있어요. 거기에 플랫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기술을 배우더라도 블로그를 활용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기술만 배우고 블로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좀 한계적인 게 느껴지죠.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콘텐츠나 이런 플랫폼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개인 취미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외부로 홍보하거나 그 홍보가 결국은 수익화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밑에 보면 이제 밑에가 어떻게 보면 취미로 될 수 있겠죠. 내가 컨텐츠를 생각을 하고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그로 인해서 설득을 하고 좋아요, 팔로우를 얻고 또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목적이 댓글, 피드백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건 마케팅적으로 보면 어떤 상품을 어떤 교육 상품 같은 걸 기획하고 이것을 블로그나 플랫폼에 노출시키고 그 플랫폼에서 노출된 정보를 사람들이 보면서 계속해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게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 굳이 어려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이나 제작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지금 이런 과정이 없이 무조건 막 좋아요, 팔로우 늘리는 방법 배우고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 교육장 갔더니 팔로우 늘리는 방법 배우고 어디 갔더니 뭐 물건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 배우고 막 이렇게 막 배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기획을 내가 몰라. 그러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이걸 단계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보면 이제 온라인 마케팅 마인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한 브랜드 컨셉을 유지하라. 자, 제가 여쭤보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자기만의 브랜드를 뭘로 할 것인지입니다. 이건 숙제입니다. 이번 주 숙제가 다음 주까지예요. 나는 나만의 브랜딩을 뭘로 해서 컨텐츠를 만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물어볼게요, 다음 주에.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을 사진과 영상을 적극 활용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대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참여 유도, 이벤트를 활용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나의 브랜드가 노출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적인 부분에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없이 그냥 하드웨어만 배우게 되면 지쳐요. 나는 어 이거 하다 보니까 내가 안 되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고 지치는데요. 만약 내 브랜드가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아무리 지쳐도 그냥 건너뛰어도 됩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학생 여기 선생님들 다 공부를 다 하셨겠지만 처음부터 욕심내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공부하면 몇 페이지 책 보고 뒤에는 깨끗한 거 아시죠? 뒤에는 깨끗한 거 아시죠? 근데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나서
다시 처음 보면 전체가 보이죠.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이런 시장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강의 슬라이드는 제가 그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선생님들만 보실 수 있게끔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 2부 형식으로 해서 넘겨서 보실 수 있도록 차별화가 있어야 되죠. 그래도 일기인데. 제가 일기는 정말 계속, 뭘 할 수 있을까? 계속 일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이건 이제 영상을 통해서 각각의 플랫폼별로 네트워킹 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볼 건데요. 나는 아까 전 컨텐츠 3요소 글쓰기, 사진 찍기, 영상이 있고 소리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상부터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영상을 만들면 컨텐츠를 제작을 하죠. 저는 지금도 SNS나 컨텐츠 생산할 때 이 단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로 들어가서 블로그에 영상, 사진, 텍스트, 해시태그 이거 다 집어넣고 종합적인 컨텐츠 스토리를 만듭니다. 이게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에 이 모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 소스, 멀티 유즈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다양한 채널에 사용한다라는 개념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영상 하나도 만드는데 지금 죽겠구만. 뭐 영상 하나 가지고 지금 뭐 다양한 채널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유성쌤이랑 하게 되면 제가 그랬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손만 이렇게 움직일 수만 있으면 창작 활동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못 움직이고 계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쵸. 마우스만 깔짝깔짝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가고요.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목표는 이렇게 SNS를 통해서 포털 사이트와 이런 오픈톡방이나 이런 카카오톡을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소통을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지금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모든 플랫폼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고 있으면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이겁니다. 이렇게. 자, 나는 여기서 유튜브는 아직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부터 해도 되는데 왜 제가 블로그를 앞에 적어놨냐면요. 자, 블로그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블로그에서 들어가는 게 텍스트, 이미지, 영상, 소리 다 들어갑니다. 이 지금 블로그 플랫폼이 모든 콘텐츠 요소가 다 들어가는 예술 어, 공간이에요. 근데 이 부분만 잘 알고 있으면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옮기는 것은 그냥 기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블로그까지만 시간이 꽤 걸려요. 시간이. 근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제 생각에는 한 그 실습을 5번 정도만 하게 되면 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까지 완전히 오고 가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네이버, 구글까지 이제 설립하게 되는 거죠. 각각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고, 블로그 알고리즘이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있고, 네이버, 구글 알고리즘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공부를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각각의 플랫폼별로 이제 어떤 요소로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제작을 할 것인지 각각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아셔야 되겠죠.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하는데 하나씩 우리 가나 다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씩 배울 거예요. 하나씩. 보면 이런
지금 이건 방법이에요. 방법, 포스팅하는 방법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것도 도구죠. 이렇게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이런 영상으로 키네마스터, 캡컷, 브루도 있고 캔바, 미리 캔버스도 있고 인공지능 GPT에는 뭐 구글 바드나 리튼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렇게 있겠죠. 그 여타 카피라이터 GPT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때 모든 사이트들도 같이 보고 같이 실습을 하고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만 이제 이론으로 좀 들어가고요. 다음 주부터는 거의 다 실습으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하나 받으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자, 블로그에서 접근했을 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네트워크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를 때 나를 왜 이렇게 하면 되냐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나는 그냥 블로그에만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나는 그냥 인스타그램만 집중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나를 찾는 사람은 블로그에만 오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나를 찾는 사람은 유튜브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배워서 여러 가지 배운 것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안 배우면 나에게 맞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 네 가지는 핵심적으로 갖고 갈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 트위터 지금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트위터는 직원도 많이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트렌드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플랫폼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새롭게 가지고 가야 할 플랫폼도 있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인공지능 사이트가 있어서 무분별하게 막 이용을 하는 것보다 정말 해봐서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한번 트렌드를 한번 살짝 보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일주일 내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 검색 포털 사이트를 딱 보면 자, 보이시죠? 자, 뭐부터 해야 되는지 보이시죠? 자, 이 자료가 어디에서 가져왔냐면요. 제가 여기 구글에서 다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오픈 서베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오픈 서베이. 오픈 서베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트렌드, 직종별 트렌드를 이렇게 한 대 한 대 모아놓은 곳이에요. 제가 이 사이트 주소를, 링크를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카톡에. 카톡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려드렸어요. 이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딱 들어가 보시면 트렌드 리포터 바로가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SNS 그리고 콘텐츠를 배우고 나중에 브랜딩까지 하는데 이런 데이터도 공부를 해야 되나요? 하는데 이게 그냥 기본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모든 수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렌드 리포트 딱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MZ세대 패션 앱 트렌드 리포트가 있고요. 보면 이렇게 각각 항목별로 다 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하거나 이거 보고서를 살려면 돈을 정말 많이 줘야 돼요. 근데 다행히 이제 여기 사이트에서는 다 공개로 풀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여기 보면 여기 검색 트렌드 리포터 이거 하나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이건 무료예요, 그냥. 자, 이 검색 트렌드 과연 2024년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검색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채팅창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자기 이름 쓰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뭐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딱 신청하기 딱 누르게 되면 딱 신청 완료하고 잠시 후에
메일로 이제 그 리포터가 오게 되죠. 로그인해서 딱 들어가 보면 딱 와 있죠? 이렇게. 자, 검색 트렌드 리포터 다운로드를 이걸 다운로드 받고 를 받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 거. 이건 뭐냐면 검색 트렌드 리포트 2024. 그래서 저는 이렇게 쉬는 날이나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는 이런 보고서나 이런 트렌드 리포터를 굉장히 많이 자주 봐요. 여기서 그다음에 또 하나 더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거. 이게 매년 한 해 끝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있네요. 2023년에 소셜미디어 검색 포털 트렌드 리포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콘텐츠 제작하면서 이런 보고서를 많이 봐야 앞으로 창작 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 두 개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소셜미디어 검색 포털 트렌드 리포트 2023. 자, 이것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오늘 수업 교육 끝나고 나서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런 자료들인데요. 최근 일주일 내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네이버, 유튜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 살폈던 콘텐츠와 콘텐츠를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네이버에는 콘텐츠 뭐가 들어가지?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네이버 다 들어갑니다. 자, 유튜브 뭐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죠. 자, 벌써 두 개만 봐도 컨텐츠가 다 들어갑니다. 지금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냐면 하나의 컨텐츠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것보다 포털 사이트에서 모든 컨텐츠 요소가 다 들어간 컨텐츠가 지금은 대세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니즈를 찾고 있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혹시 그거 들어보셨죠? 클럽하우스라는 앱 혹시 아세요?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가 뭐냐면 뭐 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클럽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딱 들어가서 보시면 사람의 목소리로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건 클럽하우스 어플.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썼다는 클럽하우스였는데 이게 몰락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도 딱 들어가 보니까 몇 명밖에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딱 떴었을 때는 음성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서 좀 약간 좀 특이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 그만큼 우리가 콘텐츠를 경쟁이 있는 것처럼 이 플랫폼 시장도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그래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네이버와 유튜브는 우리가 갖고 가야 할 플랫폼이고, 자, 지금 보면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 자, 접속 빈도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비등비등해요. 그리고 한번 접속했을 때 유지 시간이 유튜브가 엄청 막강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배워야 되는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체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나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오랫동안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유튜브에서 원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영상을 그냥 재미없게 올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맞게끔 적시적소 글을 쓰고 영상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쇼폼도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 자세한 내용은 쇼츠 스터디할 때 또 디테일하게 같이 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어, 쇼폼 다 대부분의 특징이 유머 개그입니다. 유머 개그.
우리 선생님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가방끈이 길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콘텐츠는 약간 좀 잔잔하고 뭔가 좀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그런 콘텐츠야라고 하면 일단은 순위에서 밀립니다. 일단 나의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왜 재미있게 표현하지만 무게를 지키는 그 재미 있잖아요. 근데 재미없는데 되게 가벼운 콘텐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프리카 TV 같은 데 보면 왜 콘텐츠를 그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 다리나 팔을 뭐 자동차 바퀴에다 깔고 막 하는 사람도 있죠.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제 유머 개그에서 콘텐츠를 저질로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자기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유머 있고 개그 있게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정보와 개그를 섞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래서 콘텐츠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스터디하는 동안에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서로 상호 간에 피드백을 많이 할 겁니다. 이 컨텐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유튜브는 보면 유튜브 세 가지 알면 된다. 이거 오프라인 시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거 세 가지입니다. 영상 제작, 콘텐츠, 채널 운영. 자, 여기도 결국은 콘텐츠가 들어가죠. 영상 제작은 기술입니다. 채널 운영은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만 해도 이렇게 배워야 될 게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건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제 영상으로 이렇게 영상 제작이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모든 콘텐츠 요소가 다 이런 판도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직접, 자,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사람이 직접 기획서 쓰고 직접 촬영하고 직접 편집하고 송출했던 그런 방식이 지금은 AI로 다 만들고 AI로 AI로 직접 만들죠, 이미지도. 그리고 편집도 자동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미지 생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AI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GPT나 리튼 몇 가지 사이트만 가지고 기존의 제작 방식에 섞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 판도로 넘어가는 것은 지금 100% 시장이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로 넘어가는 지금 과도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 과도기 위에서 죽어가는 플랫폼도 있고 생존하는 AI 플랫폼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어떤 플랫폼으로 콘텐츠를 지속 가능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새롭게 생성되는 그런 그 플랫폼이나 그런 그 AI 기술들을 볼 때마다 어, 진짜 이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진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또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눔이에요. 그 전에 앞서서 정희쌤, 우리 앞에서 여기 모든 선생님들이 음악을 틀고 춤을 다 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여기 정희쌤이 안 계셨어요. 우리 모든 분들의 춤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자, 뭐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선생님. 아, 그러네. 마이크 꺼져 아, 있었네요. 제가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춤과 함께 자기소개를. 자, 농담이고요. 예. 여기 정희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이름이랑, 그다음에 아,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여기 참여하게 되셨는지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3번에 살고 있고요. 저 미라쌤 소개로 유성쌤 클래스에 들어가게 됐고요. 거의 초창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일찍 참여를 시작해서 실행 독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참여를 해서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저는 3번에서 초등학교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수학 가르치고 있고 지금 유성쌤 통해서 이제 AI를 접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쪽으로 지금 다른 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지금 기대감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해본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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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창의력 있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해서
저도 많이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자유 발언 때 시간인데요. 지금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해드리자면 이겁니다. 보면 자, 어, 이 5가지를 한 줄 형식으로 잠깐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잠깐 아까 소개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뺄게요. 자, 왜 배우는가? 이거는 각자의 목적이 있었고, 자,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는가? 이게 돈을 뭐 세부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나는 이 스터디를 하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나에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주된 플랫폼은 무엇인지 지금 잠깐 생각난 대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끝까지 혼자 할 수 있는가? 이 혼자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 같이 스터디 할 땐 같이 하지만 스터디 이후에 나 혼자만으로 내가 계속 연구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정신 상태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챌린지 중에서 계속 도보 챌린지하고 아침에 깨어 있고 책을 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맨정신으로 좀 하려고, 맨정신으로. 이게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헷가닥 돌아버리면 헷가닥 돈 컨텐츠를 만듭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컨텐츠를 제작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몸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컨텐츠 6개월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자기 관리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주무실 땐 확실하게 주무시고 그렇게. 자, 그러면 1번만 빼고 2, 3, 4, 5번에 대해서 잠깐 자기 그 이야기를 한 분당 한, 한 2분 정도, 2분 정도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미라쌤. 네, 저는 작년 12월부터 저만의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음, 몸과 시간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3주 전에 쓰러진 건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어, 재밌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어, 어떤 가정주부에서 저만의 온전한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저만의 온전한 시간을 다 투자를 해서 도서관에서 AI라든지 콘텐츠 뭐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배우고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뭐 하나 만드는데 뭐 새벽 두세 시에 자고 이러다가 좀 정신줄을 잠깐 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좀 더 길게 보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날 새서 하는 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건강까지 같이 챙기면서 밸런스를 잘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전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이 블로그라든지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교육했던 것을 복습하고 만들어보는 시간에 몇 개월을 썼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어, 그리고 음, 저의 주된 플랫폼은 아직 네이버 블로그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영어 관련된 플랫폼이 주로 있지만 어, 나의 흔적을 아이들한테도 나중에 좀 보여주고 싶고 이런 거이기 때문에 영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콘텐츠를 개발하더라도 좀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숙 선생님. 제가 타이머 3분 돌릴게요. 자, 영숙 선생님 한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아직 뭔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제가 진짜 얼만큼 투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저는, 쉬고 있는 입장이라,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제 몇 개월 뒤에 복직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어쨌든 주된 일을 하다 보면 여기에 투자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배운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이제 쪼개어 보려고 이제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건 없고 이제 선생님께서 어찌됐든 컨텐츠가 중요하시다고 하셔서 그럼 나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했는데 딱히 떠오르진 않지만 어쨌든 복직하게 하게 되면 뭐 아이들과의 그런 학교 생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는 좀 아이들과의 놀이와 하는 그런 놀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놀이? 이제 이런 쪽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어, 잘, 끝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한다면, 뭐, 끝까지 잘 할 수가 있겠죠? 음. 혼자보다는 어찌됐든 서로의 그런, 그, 뭐, 서로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정신적인 거나 그다음 건강은 요즘에 계속 시간이 많아서 등산도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고 이래서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우리 이렇게 하시죠. 제가 원래 생각에는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같이 얘기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대표적인 우리 선수 두 분만 딱 들었었는데, 우리 한 분만 더 듣고 이건 넘어가시죠. 한 분만. 정희쌤. 정희쌤. 예, 깜놀했네요. 예, 저는 원래 컴퓨터를 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되게 밤새워서 뭘 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미라쌤의 일도 있고 해서 밤샘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도 이제 뭐, 그렇게 오후 시간을 다 잡아먹긴 하지만 제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한 시간이 있어서 이게 전업적으로 이렇게 시간 투자를 못하고 있지만 최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20대 했던 것처럼 그런 열정이 좀 쓰이는 것 같아요. 되게 기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는 지금 블로그만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이렇게 자주 올리지는 못해요. 일단 하고 있는 챌린지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그걸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미라쌤처럼 자주 이렇게 규칙적으로 올리는 거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혼자 할 수 있는 건 전 못할 것 같아서 커뮤니티에 가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채널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건강 같은 경우는 제가 음, 지금 도보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밤에 몰래 나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신 상태는 뭐,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아유, 네. 다들 검증된 그 창작자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해보니까 롱런을 하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마음가짐 가운데 이제 정신도 있고 육체가, 이게 저도 그 사람인지라 가끔은 피곤하고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잠 못 자거나 피곤하게 힘들면 모든 걸 다 하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은 잘 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입니다. 꼭 해야 할 플랫폼, 꼭 해야 할 제작, 그다음에 꼭 해야 할 홍보입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거 다 나왔습니다. 자, 콘텐츠 아시겠죠?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무비입니다. 그렇죠? 홍보, 네이버, 구글입니다. 그렇죠? 플랫폼이 뭔가요? 아까 나왔죠?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아마 이제 해가 갈수록 더 좋은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플랫폼에서 어떤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알고리즘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나는 컨텐츠 플랫폼 홍보를 요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콘텐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보 중심 콘텐츠로 해서 글과 사진, 지금 그 플랫폼 규칙상 보니까 글, 그리고 사진 중심으로 올려도 어,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홍보되는데.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올려야 됩니다. 최근에 알고리즘 바뀐 거 보니까 광고성이나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올리다 보면 블로그 지수가 엄청 낮아져요. 그래서 노출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안성시 평성학습관에서 교육을 하는데 같은 제가 그 주제를 던져주고 같이 실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노출이 잘 되고 어떤 분들은 노출이 안 됐을 경우에 보면 노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블로그 지수가 원천적으로 안 좋았던 분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블로그 그 스터디 들어갈 겁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내가 생각했던 것을 반영한다라고 해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접근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글, 사진, 소리, 영상 다 들어가죠. 그래서 블로그가 중요합니다. 블로그가.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홍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튜브 안 한다? 그럼 사업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블로그 안 한다? 그럼 사업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 회사에서 이런 마케팅 팀이나 이런 홍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진과 영상, 맨 처음에 인스타그램 자체가 사진으로만 접근해서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근데 요즘 이것도 패턴이 바뀌더라고요. 영상도 잘 만들어서 사진도 잘 찍어서 감성 있는 스타일로 만들어서 올려야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게 도보 챌린지 같은 경우에도 언제 한번 좀 좋은 뭐 휴양림이나 어디 산 같은 데 같이 좀 날짜 잡아서 가면서 사진 찍는 좀 훈련도 좀 해야 될까? 그런 좀 고민도 했었어요. 네. 왜 갈대밭이나 뭐 그런 거 좀 있죠. 왜 좋은 좀 날씨 좋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대공원이나 뭐 그런 데 가더라도 한 바퀴 산책 트레킹 코스로 한 바퀴 돌면서 찍어도 괜찮고 그건 차후에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글, 사진, 소리, 영상 다 연결돼 있어요. 콘텐츠 요소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콘텐츠는 원하는 삶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어렵게만 느끼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 6개월 잘 하고 이 하나씩 하나씩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운 변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같이 이끌어 가겠지만 여기 선생님들이 같이 이끌어 가실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은 가치가 있다. 나의 경험이 노하우가 된다는 건데요. 자, 가치가 될 만한 나의 경험을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어떤 분들은 집에서 육아 보시는 분들은 뭐 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다 노하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당근에서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노하우. 그 다음에 한 달에 20만 원 생활비 아끼는 노하우. 한 달 식비 50만 원으로 먹고 사는 노하우, 창의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노하우, 자존심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교육 노하우.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이런 정보를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합니다. 일반적인 생활인데 이것을 더 알고 싶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정보를 알고 싶어서도 중요하지만 공감하고 싶어서 정보를 찾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플러스 다른 사람들은 어땠나라는 그런 공감의 느낌. 그래서 요즘 컨텐츠 시장이 어, 지식 정보 플러스 공감인 것 같습니다. 공감, 공감. 일하면서 얻은 노하우도 이렇게 있죠. 내가 일했던 직장 생활에서 일했던 그 다양한 경험들을 나는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런 나만의 컨텐츠를 발견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상 보니까 이 가치가 될 만한 나의 경험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 블로그 수업 때 같이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과연 내 삶 속에서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뭐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지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자, 이 노하우가 있지만 또 다른 방편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쉽거나 불편한 부분들, 이것을 또 컨텐츠로 발견하는 또 요소가 또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집 건강 밥상 반찬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는 왜 없을까? 그 다음에 집안 살림하면서 매일 건강 밥상 만들기, 반찬으로 집안일과 일을 병행할 수 있을까? 이건 뭐냐면 그거죠. 반찬에서 자기가 만드는 레시피를 통해서 이것을 수익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팔 반찬이 있어야 반찬 콘텐츠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콘텐츠로 변환할 때 보면 이런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족과 건강한 식단과 반찬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방법, 노하우를 지식 정보 콘텐츠로 변환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은 혼자 아까 전에 배 뛰어서 혼자 항해에 떠 있는 것처럼 혼자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컨텐츠 제작자이기도 하지만 같이 컨텐츠를 보면서 3자의 입장으로서 또 피드백을 주는 우리 관계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콘텐츠 이렇게 만들었어. 피드백을 어디서 해줘요? 그렇죠? 이런 피드백이 있을 때 상호 보완적으로 계속 퀄리티를 올라갈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었고, 수익화로 가는 단계는 5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이런 단계를 통해서 했고,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겠더라고요. 자, 보니까 1단계 발견 단계입니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게 있지?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성쌤도 보였고, 다른 오픈 톡방도 보였고, 많은 교육이 있었고, 뭐 출판 지도사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상황을 인지했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2단계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 해볼까? 그래서 결심을 해서 같이 참여하고 했습니다. 자, 우리 총 5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제일 쉬울까요? 뭐가 제일 쉬울까요? 자, 가장 이쁘신 분이 말씀하시길. 다 모두가 겸손해 지금. 자, 가장 이쁘신 우리 미라쌤이 말씀하시길. 첫 뭐가 번째 제일 발견이 제일 쉽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도 동의하세요? 맞습니다. 발견이 제일 쉽습니다. 발견이 제일 쉬워요. 그러면 반대로 제일 어려운 건 뭘까요? 제일 어려운 거. 콘텐츠 팔기요. 결심하는 거. 맞아요. 돈 버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죠? 수익화. 돈 버는 거. 4단계가 가장 어려워요. 수익화 돈 버는 게 또 땅 파봐요. 돈이 어디 10원짜리 한 장 나오나. 그죠? 가장 어려운데 그다음 2번째로 어려운 건 뭘까요, 그러면요? 콘텐츠 결심하는 거. 만들기. 마음 3단계가 가장 먹기만. 3단계가 2번째로 어렵죠.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100명, 인원 100명으로 해볼게요. 교육을 받으러 100명이 왔어요. 100명. 발견하고 결심까지 100명이 이렇게 왔습니다. 나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볼 거예요. 으쌰으쌰. 자, 실행하는 과정 중에서 50이 됩니다. 거의. 나 50이 됩니다. 나 결심하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나 힘들어. 나 이렇게 너무 힘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코칭이 없으니까. 코칭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막 가르쳐 줍니다. 같이 막 여기저기서 같이 교육도 하고. 근데 혼자만의 싸움을 해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 50%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퍼센테이지가 100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같이 하게 되면. 여기 앞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고, 여기 뒤에는 우리입니다. 우리. 자, 수익화 단계 50에서 나는 우여곡절 막 해요. 나는 어떻게든 네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기나 보자 해가지고 꾸준히 했는데 수익화가 안 나와. 나 돈이 안 벌려요. 이렇게 했는데도 돈이 안 벌려요. 그래서 여기서 또 25%가 또 50%가 또 떨어집니다.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데 시간은 되고 하니까 여기서 또 50%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25명 중에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씩 모여지네 하다 보니까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랑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교만한 거지, 말 그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콘텐츠 만들고 그냥 사람들이
뭐 이거가 안 좋아요. 뭐 이런 서비스가 안 좋아요. 그거 귀 안 듣고 내 귀 닫고 그냥 내 방식대로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상호 피드백이 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성장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또 한 15% 정도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15명 쪽 100명에서 10명에서 15명 10% 정도만 남아서 꾸준하게 자기 컨텐츠를 만들고 꾸준하게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렇긴 한데요. 만약 우리 유쌤 클래스 제 어떻게 보면 각오이기도 해요. 제 각오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저는 여기 100에서 수익하는 각자 돈이 어떻게 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좀 만들고 싶어요. 90% 만들고 성장도 90% 이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꾸준하게 솔직히 이제 이런 수익화 부분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전에 어떤 분들이 그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뭐 이렇게 돈 벌었어요 하고 이렇게 자기 통장 오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한번 오픈한 적 있었거든요. 근데 음. 당장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야, 너 개인 사생활 그거 내려라. 어머니가 페이스북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바로 내리겠습니다. 예, 이런 수익화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뭐, 직접적으로 공개하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이건 자기의 컨텐츠 생활을 하면서 이런 포스팅을 하게 되면서 얻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꾸준하게 나는 어떤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고 만들면서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6개월 코스로 과정 중에서 이런 컨텐츠도 만들고 이런 관계 형성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요. 마지막에는 말 그대로 이 플랫폼, 그다음에 컨텐츠, 그다음에 구글, 네이버에서 만들어졌던 자기만의 플랫폼으로 같이 성과를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요. 나는 해보니까 뭐가 가장 어려웠다. 어떤 컨텐츠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난해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가 그렇게 될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미러쌤 같은 경우도 한 번 들었을 때, 두 번 들었을 때 또 느낌이 또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해보고. 그다음에 돈 되는 콘텐츠 세 가지. 아까 공감이라고 그랬죠. 공감. 그다음에 진정성, 구체성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공감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지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내가 슬프면 같이 슬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진정성은 말 그대로 정말 꾸밈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블로그 포스팅이 그렇습니다. 블로그 공감도 그래요. 자, 그다음에 구체성은 이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각화 구체성은 콘텐츠 시각화 할 때, 그다음에 정보성 콘텐츠 만들 때 보통 대부분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 때 어, 공감 진정성이 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훈련이 분명하게 들어갈 거예요. 블로그 포스팅을 했을 때 공감 가는 그런 스토리텔링 텍스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그 부분을 같이 URL을 공유하면서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선생님 이제. 이 욕구 5단계는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이건 꾸준하게 우리 인간의 욕망을 자극시키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컨텐츠를 발견할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욕구 5단계를 바탕으로 해서 발견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자, 5개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 5개의 욕구 중에서 나는 과연 어떤 컨텐츠로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플랫폼을 어떤 콘텐츠로 채워나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 콘텐츠로 우리 지금 독서 챌린지 하고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아 실현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유튜브에서 핫한 욕구 5가지 트렌드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이제 자기만의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포스팅할 때 다 내용이 다 틀리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자, 있나요? 뭐가? 자, 용문쌤 하나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서 제 생각에 용문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아 실현 쪽도 맞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육 중이시다니까.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도 자아 실현 쪽 소속 과정 지영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신의 외적인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 귀여우십니까? 뭐 다양한 어필 이렇게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콘텐츠가 어려운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콘텐츠로 반영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의 브랜딩을 만들어 가는 자체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하고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보면 끝났습니다. 이야, 깔끔하죠? 자, 오늘 이렇게 콘텐츠와 미디어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블로그 기초, 그다음에 블로그 포스팅 방법하는 그런 부분부터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오늘 하시면서 어땠어요? 어떤 부분이 같이 좀 나누고 싶다는 곳이 있으셨을까요?